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또다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또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이 무산된 것은 남측 책임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 내부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풀어가야 할 남북관계 문제 많습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이 오늘 아침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이 신형 단거리 발사체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세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도 추석 명절이 큰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긴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처럼 3일을 연휴로 쉬는 것은 아니고 예. 하루만 이제 하루만 쉬는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체를 발사한 거 보면 우리 연휴를 조금 이렇게 회방을 좀 놓아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좀 높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북한 스스로의 내부의 굉장히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9월 19일 날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예. 이때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에 대한 경계 태세도 지금부터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은 추석 앞두고 이렇게 오늘 첫날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도발 내지는 이제 무력 중강을 현실적으로 이제 쌓아나가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고요. 미사일 성능을 개발시켜 사거리를 늘리고 또 명중률을 높여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 111차례를 이제 쐈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요금 외에 111발. 예, 111발. 예, 19차례를 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추석 북한은 민족 최대의 명절은 아닙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은 북한에서는 4.15와 2월 16일이고 예.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냥 민족 명절이죠. 이 쏜 것은 저는 최근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아시안 게임의 북한에 이제 여성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방부에서 좀 내부 교양 군인 교양 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 5일날 북한이 바로 이제 아주 강한 톤으로 보라 우리가 응원단을 보내려 했더니 너희들 해방한 거 아니냐 그런 투정질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감이 듭니다. 예. 이 9월 19일 아시안 게임 전후에서 좀 도발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이제 선수단 273명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파견한 상태에서 또 스포츠 그 정신을 북한이 지켜서가 아니라 일단 보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런 개연성은 있으나 결정적 아마 그런 우리가 좀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차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 달 사이에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지금 신형 무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무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북한은 작년 3월에도 핵 경제 병진 발전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무기에 대한 개발, 또 북한의 국가의 속성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속적으로 무기에 대한 개발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미사일에서 이번에 이제 210km로 지금 추정하니까요. 그게 지금 대전까지 이제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졌거든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우리 남한 전역에 아주 명중력을 높인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그런 더 성능을 분석해 볼 때 아직은 좀 더 사거리보다 더 명중률을 높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속적으로 아마 신형 미사일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아시안 게임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 취소한 그 이유를 저희 그 YTN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취재했는데 네. 신현준 기자의 보도로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보내려던 응원단 규모는 350명. 하지만 북한은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남 실무회담에서는 우리 응원단이 규모가 오도록하노니 우리 응원단이 이제 응원할 공화국기 크기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하지만 정작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었습니다. 중국 소식통은 북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보위부와 조직지도부, 통전부, 체육성이 응원단을 모집하면서 한 사람의 $1,000에서 많게는 $3,000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000면 북한 근로자 6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돈. 하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을 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크게 화를 냈고 관련자를 처벌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미모가 뛰어나고 출신 성분이 좋은 북한 응원단은 남한에 다녀가면 출세가 보장돼 북한 기득권 세력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응원단 출신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입니다. 미모, 출신 성분, 또 한국에 왔다 갔다는 경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학 추천이나 또는 예술단 입단이라든지 결혼하는 데 상당한 어드밴티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북 전문가는 최근 외환 모으기에 혈안이 된 부처들이 응원단 모집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자, 김은광 대표님. 네네. 기부금 액수가 상당하군요. $3,000씩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보도 사실은 예. 이제 뭐 좀 확인해야 되겠으나 예. 일단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북한에서 기부라고 하는 우리 그 쓰고 있는 그 표현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걸 갖다가 저희는 뭐 준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뭐 옷도 이제 입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용품들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걸 준비금으로 이제 저 $3,000까지도 요구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조금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돈이 우리가 그 $3,000면 북한 주민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받았던 그 돈이 예. 이제 제가 1년치가 한 4만 원 정도 돼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제 그 $3,000를 북한 돈으로 이제 환산한다면 저기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20년간 벌어야 될 돈입니다. 액수가 커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 안에서 평양시 안에서는 무역회사 또 뭐 제일동포 연계자 그리고 뭐 또 장사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돈을 모으는데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검열 붙은 것만 사실이고 이 응원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 돈을 모았다는 거 하고 김정일이 노했던 건 뭐인가 그 없는 집 여성들이 뭔가 애국 대표 주재 대사관 손들 그리고 거기 이제 소피아 식당이라고 있는데 애국 사람들이 오는 그 식당에서 글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게 어떻게 돼야 했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했다.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나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발표한 왜 불참했냐 이유는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응원단 규모가 우리가 어쨌다는지 인공기 크기가 어쨌다는지 그래서 자기 관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예, 본질은 이제 거기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밝혀진 거죠. 네. 그렇다면 전에 방문을 했던 응원단도 이렇게 돈을 받았다, 준비금조로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준비해야 될 본인 준비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국가가 많이 좀 해 주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 남쪽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자금 그 지원을 국회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다 북한이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3,000불까지도 이제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켰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부담금. 예, 부담금. 준비금이라고도 이제 했죠. 주영기 교수님, 네. 북한이 이렇게 외화 모으기에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뭐 기본적으로 외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 그렇다. 특히 통치 자금이 굉장히 모자란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된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화를 모아야 된다. 그 외화를 모으는 방법 중에 뭐 인력을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한다든지 송출한다든지 또는 뭐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뭐 무기를 밀매한다든지 또는 마약을 밀매한다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응원단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북한의 빈부 격차가 이렇게 많이 심하다라는 것을 하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더 빈부 격차가 심한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북한 사회가 굉장히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 사회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원단 건은 어떻게 좀 무산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뭐 19일에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아직 좀 시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응원단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하진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견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어디 일부 보도처럼 그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자꾸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거냐면 이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북한 미녀 응원단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여기에 미녀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이 용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그 어떤 착각이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네, 응원단, 응원단 일단 북한이 5일에 자기들이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어제였죠. 어제 이제 273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막을 일단 내렸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남북 간의 문제라고 하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북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이제 발본색원하라고 했으니까 응원단은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뭐 다른사이고 하나만 좀 여쭤봐요. IAEA가 이 영변 원자로에서 수증기하고 냉각수 배출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의 플루토늄 핵폭탄 제조 활동이 뭐 재개된 게 아니냐는 지금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메가 와트급의 그 원자로를 정상 돌렸다고 할 때 1년 동안에 우리가 8,000개 1년 한 5개월 정도 돌려야 되거든요. 8,000개가 나옵니다. 폐 원료병에. 그걸 처리하면 53kg이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탄 하나에 보통 기술이 높으면 6kg 가수 하나 만드는 게 5개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원자탄 핵 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라늄을 캐서 그걸 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메가급 플루토늄 원자료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 액션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뭐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영기 교수님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플루토늄하고 이제 우라늄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영변에 있는 그 오메가 와트짜리에 대해서 수증기가 나오고 또 온수가 이제 배출됐다라는 의미는 재가동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재가동해서 나왔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예.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플루토늄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우라늄 그 원자탄을 만드는 거와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전혀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 예.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머리를 좀 더 맞대고 예.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육자회담을 재개하든지 해서 그 강한 압박을 북한에다가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을 앞둔 남북 관계 조금 짚어봤습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